이번 트렌톡 주제는 탄소 중립 경제로 잡았습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파리 협정이 2015년에 협정이 체결이 됐고 2021년도부터 신기후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파리 협정에 근거해서 각 국가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2050년을 타깃으로 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 즉 탄소 중립은 탄소 발생을 좀 최소화하고 또 남아있는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순수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규제, 또 기업들의 활동, 소비자들의 활동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탄소 중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부분이 바로 탄소 중립 경제가 되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들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동작되는 부분들이 이런 탄소 중립 경제의 큰 어떤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 경제는 어떤 특징,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그 정량화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정량화해서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에너지로 디지털화하는 그런 특징과 속성이 있고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탄소 중립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생산 방식으로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새로운 공정을 기준으로 신산업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의 목적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범인류적인 지구인들이 환경 속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노력으로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야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서로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생산 소비를 감축을 해서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고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친환경 생활을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 자원 에너지 활성화들이 증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부대적인 해상 에너지, 풍력, 태양광 발전들에 대한 신산업 창출들이 예상되는 것이 가치 파급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 질서 대전환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 우리 모습의 다른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방향성을 한번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형 평가 모델 또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만의 또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 유엔에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평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요. 컨설팅이나 교육, 또 자원 등 지원이나 이런 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의 방향성 중에 하나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너지 소비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도시에서는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센서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XR 확장현실을 통해서 이러한 디바이스 통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디지털 트윈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로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지열 난방, 또 재생 에너지 시설, 또 친환경 건물 인증, 또 옥상 정원, 녹색 등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가스 생산도 확대를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유기성
폐전, 음식물 가축 분류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전의 탄소 배출도요,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가치 소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에서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후 위기 적응 및 지역 중심 기후 탄력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 소비적인 면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채식주의자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동물 사육에 따른 분뇨나 비료 등의 탄소 배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와 건강의 결합,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 소비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자연재해 대응, 또 대체 식량 푸드테크, 탄소 중립 마케팅 등 이러한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이 확대가 되어 새로운 가치 소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로 전환을 하는데 결국은 뭐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리드에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은 이렇게 소규모 그리드로 이렇게 묶어야 되고 그 그리드 간에 그리드 내에서 이제 전력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구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환의 속도가 저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저는 수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소를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수소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현재의 이 대전환기를 바라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저는 재밌게 또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되게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도 하고 또 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슈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탄소 중립 경제라는 게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떤 에너지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을 하는 부분들 이게 디지털화 시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표준화나 규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막 국가 분쟁도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을 이제 탄소세 부과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보호무역 관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간 이해 충돌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기업이라든지 참여하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또 다 참여자일 거기 때문에 이 합의라고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왜 지켜야 될지 단순히 의무적으로 따른다기보다는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가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의 더 큰 가치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합의 또는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좀 탄소 중립, 결국은 지구를 지키는 아까 마음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이기도 하지만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해 나갈 수 있는. 탄소 중립 경제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2050년도를 타겟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지 못하면 지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해는 하고 하지만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정말 50년도 정도는 우리가 마지노선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감 교육이나 그런 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이제 그 연관 중소기업들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야지 되는데 중소기업이 안 되면 결국은
대기업도 할 수가 없는 밸류 체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서로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